과학기술의 활용,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진단. 감염병은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호흡을 통한 흡입, 오염된 물과 음식물 섭취, 피부 접촉, 수혈, 곤충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병 진단검사에는 신속 항원 검사, 단백질을 이용한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 핵산을 이용한 검사가 있다. 요거 잘 기억해놔. 감기, 독감, 결핵, 폐렴, 무좀 등이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의 진단, 감염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게서 채취한 검체는요, 혈액, 소변, 타액 등입니다. 에서 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감염병의 진단 검사,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경우 신속 항원 검사, 면역 진단 기술이고요.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자, 원리는요, 채취한 검체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 항원이 존재하는지 면역 반응으로 확인합니다. 이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의 특정한 구조를 파악하고요. 이에 맞는 항체를 항원 항체 반응시키면요. 이때 반응이 일어나면서 항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고요. 검체에 들어있는 병원체 양이 적을 경우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유전자 증폭 검사 PCR,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핵산을 이용합니다. 분자 진단 기술이고요. 중화효소 연쇄 반응 PCR, 원리는요, 채취한 검체에 들어있는 매우 적은 양의 핵산을 복제한 다음 병원체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확인합니다. 자, 특징은요, 검체에 들어있는 병원체 양이 매우 적더라도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검사 시간이 신속 항원 검사에 비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병 진단기술 체험. 홈판에 표시한 A에서 D 홈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료와 시약을 5분 간격으로 넣습니다. 포획항체 2방울 넣고요. 진단시료, 감염병 음성표준시료 2방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1에 시료 2방울, 사람 2에 시료 2방울 넣습니다. 검출시약 2방울 계속 넣고요. 진단 반응물 역시 2방울씩 넣습니다. 포획 항체라는 건요, 시료와 결합해서 복합체를 형성하도록 만든 항체고요. 표준 시료는 기준이 되는 시료로, 음성 표준 시료는 검체에 병원체가 없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시료고요. 다음 양성 표준 시료는 검체에 병원체가 있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시료입니다. 실험 결과 홈 A와 D는 색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2의 시료는 음성 표준 시료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병원체에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염병 음성이다. 그래서 음성 표준 시료와 그 다음 사람 2의 반응이 똑같았기 때문에 얘는 감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B와 C는 붉은색으로 변했답니다. B와 C는 붉은색으로 변했다. 사람 1의 시료는 양성 표준 시료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양성 표준 시료와 사람 1의 결과가 같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체에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염병 양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입니다. 단백질과 핵산으로는 DNA와 RNA 같은 유전물질 둘 중에 하나를 가집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 또는 RNA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해요. 이것으로 이루어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의 미생물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핵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핵산이 DNA인 바이러스도 있고요. 핵산이 RNA인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요, 숙주 바깥에 있을 때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무생물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숙주 안에 들어가면요, 숙주 안에 있는 물질 대사 체계를 이용해서 증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번식도 합니다. 이때는 생명체처럼 활동해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원항체 반응, 항원은요, 감염병의 경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정 단백질을 말하는 거고요. 항체는요, 항원에 대항해서 인체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항원항체 반응은요, 항체가 특정 항원, 병원체 표면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항원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체내에서 이 항원을 제거하는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결합 부위가 일치해야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이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면서 항원항체 반응으로 항원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항체 검사,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하려고 혈액 내에 생기는 항체를 혈액을 채취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항체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한 진단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신 감염병 진단 기술 나노바이오 센서, 바이오 센서에 나노 기술을 결합시켜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아주 적은 양의 병원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생물정보학,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 연구와 진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추적관리, 감염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추적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과학이 유용하게 이용된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감염원 환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추적합니다. 스마트 기기는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센서 등이고요. 감염병의 유행 상황과 전파 경로를 세계적인 규모에서 추적하고 인공지능으로 예측합니다. 병원체의 유전 정보 분석, 핵산의 염기 순서를 분석해서 병원체의 특성을 알아내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감시체계 구축과 방역 시스템 개선,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방역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기도 한다.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서 과학의 필요성, 미래사회의 문제, 인구 구조의 변화, 생물 다양성의 위기 등입니다. 미래에는 감염병의 대유행,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자연재해, 물 부족, 식량 부족, 초연결 사회로 인한 사생활 침해, 보안,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의 역할, 과학기술의 복합적인 활용으로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과학은 인류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롭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백신은요,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죽게 한 병원체를요, 인공적으로 체내에 주입해서 체내에서 항체가 형성하도록 하는 건데요.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빅데이터 기술, 생체인증 기술, 배터리 기술,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인공지능 기술, 생명공학 기술, 나노기술, 로봇공학 기술, 우주탐사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우리가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사회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실시간 생활 데이터 측정, 센서가 부착된 기기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상황, 시간대별 기온, 나의 하루 걸음수 등 일상생활의 데이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저장, 현대사회에서는요,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수집되어 저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탐구도구, 피지컬 컴퓨팅 기기,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센서를 장착한 기기로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서 생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요. 피지컬 컴퓨팅, 센서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처리해 출력하는 것, 마이크로 컨트롤러,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입출력 단자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피지컬 컴퓨팅 기기의 활용. 피지컬 컴퓨팅 기기에 장착된 여러가지 센서를 활용하면 미세먼지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소음, 빛의 세기 등과 같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수치 자료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음성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빅데이터의 생성, 센서 개발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어 빅데이터로 축적됩니다. 빅데이터 기술.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활용 중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목적에 맞게 처리해서 금융, 교육, 의료, 정부의 정책 결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빅데이터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은요, 공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수집한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더 빠른 이해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변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문제점은요,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나친 데이터 의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에 따라 편향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태도,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주의해야 되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소양을 기른다. 빅데이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한다.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 수많은 과학실험의 결과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연구자만으로는 기존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과학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상관측. 기상위성과 기상관측소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상현상의 패턴을 찾아 기상현상 예측의 정확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유전체 분석. 유전체 연구자료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하고 유전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개발. 기존의 의약품 및 질병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 신약을 더 빠른 시간에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여러 형태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찾아내는 행위나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빅데이터의 생성. 인터넷,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IoT, 전자상거래, 누리소통망 등과 같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된 대규모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일정한 곳에 저장되어 빅데이터로 생성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 통화기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유동인구를 예측하면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개인의 통화기록이 유출돼서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측정에 의해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건강 스태를 확인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공기의 질을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 온라인 쇼핑의 고객 검색 기록, 구매 내역, 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의 주문 및 검색 기록, TV 시청 플랫폼 시청 기록, 관심사, 교통카드 이용 기록, 구급 출동 데이터, 데이터셋. 유사한 성질을 가진 데이터를 모아서 검색이나 사용이 편리하도록 정리한 것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